안녕하세요. 바디메이트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체형 교정과 통증 개선에 도움을 드리는 테라피 마스터 이기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운동은 스쿼트인데요. 스쿼트 이미 영상들이 엄청 많이 있지만 오늘은 체형 불균형 문제가 스쿼트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조금 더 해부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영상을 찍기 전에 체형 측정을 했던 사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반인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앉아서 생활을 주로 많이 하는 현대인인데 스쿼트 자세가 잘 안 나오고 스쿼트 하면 무릎도 아프고 뭔가 스쿼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저를 찾아와서 체형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려봤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발목 가동성이 부족하게 표시가 됐고요. 그리고 어깨 가동성이 부족하게 표시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더 앉아야 되는데 사실 더 앉으면 뒤로 넘어갈 것 같다고 해서 더 앉게 못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발목 가동성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등이 굽었고 어깨 가동성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스쿼트를 하면 허리 또는 무릎이 굉장히 아플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었고요. 자, 이런 분들의 문제가 사실은 발목이랑 흉추, 그 다음에 어깨 문제인데, 이게 오랫동안 앉아있는 분들 그리고 운동이 부족한 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하면 케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발목 가동성이 부족하면 대부분 종아리 근육이 딱딱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딱딱하면 반대로 앞쪽에 있는 발을 몸쪽으로 당길 때 쓰는 근육들은 보통 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목 가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종아리 근육을 풀어야 되고 앞쪽에 약해져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근육이 잘 늘어나려면, 근육이 딱딱해진 상태에서 근육이 잘 안 늘어나요. 그래서 잘 늘어나려면 종아리 쪽, 그 다음에 발목 쪽에 있는 가자미 근육을 잘 풀어줘야 되고요. 바로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 아마 많은 영상에서 보셨을 거고요. 이게 실제로 스트레칭 하기 전에 꼭 필요한 동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요. 초보자거나 근막이 너무 딱딱해서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민무늬를 사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이제 오랫동안 마사지를 하면 이 정도는 별로 자극도 없고 잘 안 풀려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돌기가 있는 폼롤러를 사용해서 30초에서 한 40초, 뭐 길게도 아무리 길어도 1분 이상은 하지 않게 해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 주시고 위아래 움직여서 충분히 근막을 풀어주고 스트레칭을 할 준비를 합니다. 발목 가동성은 사실 종아리의 단축이 굉장히 중요한 키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늘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종아리 근육을 늘리는 스트레칭을 할 건데, 여러 가지 스트레칭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이 스트레칭을 가장 추천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종아리뿐만 아니라 무릎 뒤, 허벅지, 그 다음에 엉덩이 뒤쪽에 있는 근육까지 전체적으로 한 번에 근육을 동시에 늘려줄 수 있는 1타 쌍피가 아니라 1타 3피 정도 되는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스트레칭이에요. 양손을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바닥에 완전히 펴게, 그리고 뒤꿈치가 바닥에 닿게 눌러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상태에서 손은 바닥에 붙인 상태고 엉덩이의 체중이 뒤로 가게, 무릎이 완전히 펼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은데, 유연성이 좀 부족하신 분은 몸이 좀 앞으로 가시면 되고요. 유연성이 좀 좋으신 분은 조금 더 뒤로 와서 체중이 허벅지 뒤, 그 다음에 종아리에 실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스트레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아리뿐만 아니라 보통 종아리가 짧으신 분들은 햄스트링도 짧은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후면 쪽에 있는 근육들을 동시에 늘려주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근막과 스트레칭을 해주고 난 다음에 발을 몸쪽으로 당길 때 사용하는 이 정경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도 강화시켜 줘야 되는데, 이 근육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선 선자세에서 발을 이렇게 당길 때 쓰는 근육이 여기에 있는 근육인데, 이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천천히 힘 주고 힘 빼고, 다시 힘 주고 힘 빼고를 반복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전혀 운동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런 미니 밴드를 이용해서 발에 걸어 주시고 발끝을 몸쪽으로 들어서 당기면서 버텨 주세요. 밴드를 잡아 당기면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계속 일을 하게 되고요. 무릎을 세우기 위해서
힙 굴곡근이라고 하는 스쿼트나 앉았다 일어날 때 쓰는 이 근육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 앞쪽 근육과 다리를 들고 버틸 때 사용되는 근육이 동시에 쓰입니다. 장점은 스쿼트 할 때 앉고 일어날 때 불안하거나 안정성이 떨어질 때 이런 힙 굴곡근들을 활성화시켜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스쿼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발목의 문제들은 쉽게 케어가 가능한데 쉽게 케어한 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흉추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흉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의자에서 사실 이 방법이 굉장히 좋아요. 보통은 이제 흉추라고 하는 등 쪽은 이런 폼롤러를 많이 이용해서 풀어주는데 저는 이 의자에서 하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집이나 회사에서 등받침에 딱 등만 대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작을 굉장히 추천드려요. 등받침이 등 쪽에 오게 하는데 위치는 여자분들 속옷 라인 정도 위치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앞뒤로 조절하면서 위치는 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손은 머리 뒤에 살짝 붙이고 뒤로 넘겨주는데 중요한 건 머리를 뒤로 넘기면 안 되고요. 등이 펴지게 등을 뒤로 보내셔야 돼요. 코로 호흡 마셨다가 입으로 후 뱉으면서 처음에 이 동작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호흡을 하시면서 몸을 뒤로 젖히는 연습을 하다 보면 흉추가 점점점 뒤로 펴지게 됩니다. 처음엔 이 머리나 허리만 뒤로 젖혀지는 느낌이 날 건데 최대한 흉추에 집중해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위치를 조정하면서 조금씩 가동 범위를 늘려나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래쪽도 하고 위쪽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흉추의 가동성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스쿼트 할 때 가슴이 안 펴지거나 골반이 뒤로 말리는 버트윙크 자세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면 어깨 가동성까지 동시에 좋아지는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등받침을 사용했던 동작과 유사하고요. 팔꿈치를 바닥에 댄 상태에서 양손을 머리 뒤에 붙이고요. 몸을 아래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되면 흉추와 그 다음에 어깨에 있는 관절의 가동성이 좋아져요. 주의해야 될 거는 허리를 너무 젖히면 안 되고요. 허리는 자연스럽게 하고 이 흉추라고 하는 등 쪽을 쭉 늘리면서 스트레칭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살짝 올라왔다가 호흡 뱉으면서 대부분 흉추가 딱딱하신 분들이 어깨도 딱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깨의 가동성도 잘 안 나오는 거죠. 바벨의 봉을 이렇게 등 뒤로 메고서 앉고 일어날 때 자꾸 앞으로 쏟아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골반이 뒤로 말리면서 이 허리 쪽 부담이 가시는 분들은 이 동작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제 가동성, 발목 가동성, 그 다음에 흉추 가동성을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운동이 끝나면 사실은 50% 정도의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만들려면 이 두 가지를 운동하고 난 다음에는 꼭 스쿼트 동작을 해주셔야 돼요. 이유는 이 가동성은 만들어 놨는데 이게 실제로 몸에 잘 적용이 되려면 근육을 활성화시켜주고 감각을 깨워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쿼트를 직접 하셔야 되고요. 스쿼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발의 감각이 되게 중요해요. 이 발의 감각을 통해서 골반의 불균형이라든가 비대칭을 잡을 수 있고요. 자, 자신이 생각할 때 앉고 일어날 때 앞으로 잘 안 간다거나 한쪽으로 쏠린다는 느낌이 날 때 이 동작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손을 살짝 잡아주시고요. 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발을 완전히 붙이고 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체중을 최대한 양쪽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붙여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앉아줄 건데 이때 중요한 건 왼쪽 오른쪽의 체중이 50대 50 정확하게 나눠져 있게끔 자신이 컨트롤 하셔야 돼요. 이거는 본인이 느낄 수 있게끔 하고요. 처음엔 자기가 한쪽으로 가는 느낌 분명히 들 겁니다. 상관없어요. 여기서 체중을 나눠서 내가 계속 조정하시면 돼요. 천천히 앉고 일어날 때 체중이 50대 50이 될 수 있게끔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 느낌 살려서 계속 천천히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근육을 활성화시켜주고 감각을 깨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앉고 일어나면서 아까 우리가 키웠던 발목의 가동성, 흉추의 가동성, 그리고 감각과 동시에 스쿼트가 균형을 점점 맞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동작으로 반복해서 하시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체중에서 하지만 점점 무게를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바벨, 그 다음에 고중량까지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신의 체형의 문제도 커버할 수 있고 스쿼트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동작 열심히 따라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의 동작으로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스쿼트를 하면 허리 또는 무릎이 굉장히 아플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었고요. 자, 이런 분들의 문제가 사실은 발목이랑 흉추, 그 다음에 어깨 문제인데 이게 오랫동안 앉아있는 분들 그리고 운동이 부족한 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하면 케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